객관식이요 8개. 그래서 20문제고요. 소설형 2개가 15문제. 시험 보면 다음 주에 또 아직 나온대? 오케이. 여기에 또 용호고 시험 범위 2차 검정시기는 30까지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흥진 2차 분석 2차함수 3번 있어. 3번 있어. 이 어디까지 시험 범위? 2차 함수까지. 여기 군중이 있나? 군중 시험 범위. 근데 아직 그게 안 났어. 아직 안 나왔어? 오케이. 시험 그 용어 흥진의 시험 날짜도 나온 것 같은데 선배들이 보내주고 있는데 막 시간표, 시험 시간표 날짜까지 나온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프린트 있으면 빨리빨리 갖다 주시고 용어고는 거기까지 받았어. 프린트 인수분해까지 프린트 받았어. 용어고는 하고 다른 학교들도 있는 거 나오는 거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그래야 분석을 해서 또 주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 항장 정리에서 인수 정리 파트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프린트 3쪽에 15번 문제인데, 15번 문제인데 워낙 대표적인 아이들이라서. 근데 인수정리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이제 응용이거든. 그러니까 인수정리 자체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활용이자 응용 쪽이라서 조금 내용이 시작부터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인수정리라고 하면 결국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머지를 구했는데 나머지가 없을 때에 대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인수정리야. 즉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인수정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할 인수분해까지 쭉 이어져. 그냥 같은 관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항등식과 나머지로 풉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킬러 단원이야 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었는데 나머지 정리 문제들이 그래서 한 장 정리 안에도 킬러 파트가 있어서 넘어갔었는데 인수분해가 진짜 킬러야. 사실은 원래는 항등식이랑 인수분해가 만나면 엄청 복잡해져요. 근데 그거를 다루진 않을 거고 그건 어차피 모의고사에서도 걔네들은 29번, 막 20번 이런 데만 나오는 아이들이라서. 근데 다만 관점이 오늘 하는 인수정리는 인수분해랑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걸 바탕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 그럼 정말 대표적인 15번이야. 프린트에 있는 15번 문제인데 이건 많이 했었는데 진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셔야 되고 만약 여전히 이게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마찬가지야.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가 똑같은데 맨날 풀면서 이거 완벽히 이해하셔야 돼. 특히 얘는 고2 수학에도 항상 함께하는 아이들. 수투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었던 미분에서 또 적분에서 이 아이는 엄청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해놔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 아이를. 자, 우린 이 식을 보면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읽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x에 대하여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고차 개수가 1이래요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요. 이거.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지 라고 잘 포인트를 잡아 놓으시고 우리는 p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 px라는 게 있는데 이 px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찾으러 갈 거야. px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으러 갈 거야.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px라는 식에 마이너스 1이나 2를 넣으면 1이 나오는데 이것만 알아. 이것만. 우린 오직 요 세 개만 아는 거야. 요거만. 그럼 이거 가지고 규칙을 찾을 거야. 즉 이런 거지. 요걸 가지고 규칙을 찾으면 px라는 식이 1이 나올 때가 있어. 그게 언제야? 라고 하면 그게 언제야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
그렇지.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2를 넣으면 1이 나와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px는 1입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 2다 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방정식이야 항정식이에요? 항등식이야 여러분들이 하는 게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이렇게 딱 식을 써놨어. 저번 시간에 했잖아. 특정 순간을 원하는 거 아니야? 항상이 아니라 px라는 식이 어떤 x가 들어가든 1이 아니라 현재 마이너스 1이랑 2가 들어갔을 때만 1이야 라고 하니까 이건 방정식 같은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 한쪽에 이렇게 0이 아니라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바꿔? p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바꾸고 여기에 x가 여전히 마이너스 1하고 2일 때 라고 식이 바뀌지. 그죠?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식이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놓고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px 빼기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나 2를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px 빼기 1이라는 식 입장에서 이 식 입장에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2를 넣으면 0이 나와 라고 하니까 얘 입장에선 0을 만드는 아이들이 얘네니까 얘네를 뭐라 부른다고 해서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쵸?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어떤 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나와. 그러면 그 0을 만드는 숫자는 근이야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어? 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치? 근을 알면 인수분해를 한 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인수로 x 더하기 1을 가지고 있을 거고. 좀 옆에다 써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px-1이라는 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 인수로 x 더하기 1이랑 x 빼기 1이랑 x 빼기 2를 가져요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체크 하나 해야 되는 거 뭘 체크해야 될까?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최고차항의 개수 를 따져야죠 먼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은 여기로 넘기기나 넘길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최고차항 개수 1, 원래는 얘들아 여기 현재 최고차 개수 몰라서 미지수로 둬야 돼 원래는. 근데 p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며 그럼 k가 1인 거지. 3차식에다가 상수항 1 뺀다고 해서 최고차항 개수가 변하지는 않으니까. 따라서 정리해보니 px라는 식이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이구나 라고 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원하는 게 뭐야? 근데 정답은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구한 px라는 식을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니? 라고 묻고 있어. 그러면 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p 몇을 구하라는 거지? 그렇지. x-5로 나눈 나머지는 p5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5를 대입하니까요. p5는 6 곱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1이다 라고 해서 73입니다 라고 정답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살짝 이제 응용해 놓은 게 16번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방금 했던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면 16번은 가족권 하나만 잘 해석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이 문제도 일단 여러분들이 시작하자마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거기에 중요하다라고 체크해놓고 플러스 하나 더 있지. 이 문제는 친절하게 뭐도 줬어? 3차 다항식까지 줬지. 여러분들한테 최고차 개수도 알려주고 차수도 알려줬다면 무조건 식 세워야 됩니다. 식 찾으러 갑시다. 그러면 가조건을 내가 식으로 표현해봤어. fx 더하기 3에서 fx를 뺀 식을 x-1 곱하기 x 더하기 2로 나누었더니 더하기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뭐 하죠? 그냥 이전 시간에 했던 거 항상 하던 거 뭐예요 여러분? x에다가 그치? 1이랑 마이너스 2 대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을 보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잖아. 나머지가 0인 건 엄청 중요해. 나머지 정리 써야지. 즉 여기를 0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x에다가 1을 양변에 대입해 보면 f4에서 f1을 뺀 게 0이야. 이렇게 하나 체크. 식 해석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x에다가 마이너스 2도 넣어봐. 그러면 f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는 해석을 할 때 이게 전부야. 이제 요거 해석 어떻게 할 거니가 중요해. 이게 아까 했던 해석이랑 똑같은데 방금 풀었던 문제가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 요거 두 개 조건 합쳐볼까? 요거 두 개 조건 합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4랑 F1이랑 똑같고 그 F1은 또 누구랑도 똑같고 마이너스 2랑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F4랑 현재 F1이랑 F-2가 다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건을 해석하는 거야. 가조건은 이게 끝이야. 가조건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한 건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게 아까 문제랑 유일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까 문제는 이 값이 뭐다라고 줬지. 그치? 아까 문제는 이 값이 뭐 1이다, 뭐 2다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근데 요번 문제는 안 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직접 가정해야 돼.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값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하세요. 그러면 연습한 대로 방금 연습한 대로 한번 식을 세우러 가볼까요? 식을 세우러 가봅시다. fx라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걔가 k가 나올 거야. 특정한 순간에 x가 뭐뭐뭐일 때 4, 1,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연습했던 대로 식을 이렇게 안 두고 한쪽을 0으로 만든 방정식이니까 이거 현재 딱 우리가 좋아하는 방정식 형태 뭐뭐는 0이다로 만들어. 그럼 여전히 x는 4, 1, 마이너스 2인 거야. 여전히 이렇게. 그죠? 괜찮죠? 여전히 이거예요. 그러면 방금 해석했던 거 한 번 더 해주면 이 식 입장에서 이 fx-k 입장에서 이 x 자리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면 0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fx-k의 근으로서 존재하고 이거의 근이 4, 1,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끝났네. fx
마이너스 k라는 식이 이 식 자체가 근으로 4, 1, 마이너스 2를 가지니까 이 식은 인수로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2를 가지면 근으로 4랑 1이랑 마이너스 2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세웠죠. 그리고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으로 요거 찾아야지. 최고차 기수는 항상 모르는 상태야. 여러분 원래 가정해 놓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맨 처음에 최고차 개수가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p가 사실은 1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fx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겠죠. fx는 x-4 x-1 x 더하기 2 더하기 k. 아까랑 똑같은 과정이 막 이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게 응용 문제인 이유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한번 괴롭히고 있죠. 어디서? k 값을 결국엔 찾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해 놓은 조건을 다시 봤어. 정리해 놓은 조건을 다시 보니까 가조건을 썼어. 할 일을 다 했어. 근데 그리고 여기도 할 일을 다 했어. 근데 얘가 할 일을 아직 안 하고 남아있네. F2는 마이너스 3이다를 여기다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2, 1, 4 더하기 K고 그게 뭐라 쓴 거야? 3? 3이다. 그러면 K가 11인가 봐. 아, 마이너스 3이야? 아, 땡큐. 그래서 마팔이니까 그럼 K가 5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여기가 5다. 여기가 꽉자. 여기가 5다. 이렇게 세웠네. 그래서 답 내면 되겠죠. 문제 원하는 또 뭐죠? 아, F0 구하래. F0은 여기다 0 대입해서 계산하면 정답이겠네. 13.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무섭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 잘 정리해놓고 2번, 3번 이 같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져서 하는 시기가 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인수 정리는 내가 딱 요 두 개 사실 한 장 정리에 넣어놨잖아. 앞으로 수학에도 그렇고 사실 결국 얘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은 발상 잘 정리해두시고 교재를 펼쳐보세요. 수업 교재. 수업 교재 지난 시간에 거의 다 하긴 했는데 딱 한 문제를 내가 못 풀어줬어. 나머지 정리단원에서 71번 수업 교재 71번입니다. 북쪽인가 봐요. 71번 문제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한번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열심히 표현해보면서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럼 어디서 막힐 거야? 자, 이 문제는 내가 이제 나랑 여러 번 했던 친구들은 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어떤 식을 x-2로 나눈 몫을 fx라고 했어. 지금 이 문제에 일단 첫 번째 함정은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없네. 그지? 자, 얘 나머지 여러분들한테 별다른 표현 안 했잖아. 그럼 나머지 없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표현이 없어도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고 x에다 뭘 대입하는 거지?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x에다 1을 대입해. 그러면 뭐야? 나머지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2의 2014제곱이 나머지네. 이 식의 나머지는 얘야. 이상해. 그지? 그래서 느낌이 세. 평소에 나오지 않던 개형이야. 자, 그래놓고 이제 f1의 값을 구하래. 얘들아 이거 f1 어떻게 구해? 그러면 f1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태에서 우리 목적은 f1이야. 발상이 두 개야. fx를 직접 구할 것인가? 아니면 f1 값 자체를 구할 것인가? 그렇지, f1 자체를 구해야겠지. fx 어떻게 구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f1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머지까지 예쁘게 찾아놓은 이 식에 양변의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f1이 딱 생겨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해봅시다. 1 대입하면 여기는 1이 몇 개 있는 거야 이게. 여기서 1이 2014개 있고 1이 2014개 있는데 앞에 1이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2015. 2015는 마이너스 f1 더하기 여기는 여전히 이상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f1을 구해야 되니까 f1이라는 아이는 따라서 요 괄호 이상하게 생긴 이 친구로부터 빼기 2015를 하면 됩니다. 빼기 2015를 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거든? 근데 정답인 이게 없잖아. 그렇지? 핵심은 뭐야? 이 문제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지? 요 값을 어떻게 정리할래가 핵심이지. 그치? 이거 어떻게 정리하니? 여러분들은 배웠어. 놀랍게도. 오. 이걸 배웠죠? 이 공식을 한 장 정리해도 내가 써줬었고 한번 얘기도 해줬었어. 이게 여기 쓰이는 거야. 지금 이 공식이랑 이 모양을 비교해보면 이 노란색 밑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이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이 노란색 밑줄. 그래서 앞에다가 2-1을 곱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 얘는 이 값 자체는 여러분들이 2-1을 곱하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이건 2에 2015제곱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서 2에 2015제곱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2에 2015 마이너스 2016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 5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저 곱셈 공식을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 마음대로 지금 2-를 곱했잖아. 그치? 그럼 원래는 곱해줬으니까 또 나눠도 줘야 되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1이라는 숫자죠. 2-1은 그쵸? 그래서 곱해만 줘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가끔 왜 응용 문제에 얘 튀어나온다 라고 했어요. 응용 문제에 얘 튀어나온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저번 시간에 내가 풀어줬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볼까? 한번 78번 문제를 가지고 인수정리의 개념을 정말 마지막으로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지 점검 최종 한번 해봅시다. 7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해보세요. 방금 문제 천천히 치고
쉬운 인수정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찾을 때 했던 행동들을 그냥 하면 됩니다. 즉, 이 문제도 2차식 px가 일단 되게 중요한 조건이겠죠? 2차식 px 차수를 알려줬어. 식을 세우라고 하는 거야. 식을 세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조건 p에 2-x를 x-2로 나누었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x에다가 뭐 대입하죠? 2 대입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2를 넣는 거니까 이 x는 여기에 있을 뿐. 여기다가 이렇게 2를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0은 0이다. 그러니까 하나 나오네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구나. 큰일 날 뻔했다. p0은 나머지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아이네. x px 더하기 x 제곱은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뭐 몫은 모르겠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도 여러분들 똑같이 x에다가 뭐랑 뭐 대입해? 뭐랑 뭐 대입해?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나 1 대입하죠. 그러면 해봅시다.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p 마이너스 1은 1 하나 알 수 있고, 여기는 또 p1 더하기 1이 0이니까 p1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 하나 알 수가 있네요. 어떻게 된 게 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나왔네. 이런.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3이네요. p3뭐니? 하니까 방법이 없지. 여러분들이 그냥 2차식 px 구하려고 방법 없지. 뭐 p0은 마이너스 2다, p 마이너스 1은 1이다, p1은 마이너스 1이다. 요 세 개 가지고 2차식 px 그냥 찾는 거죠. 그러면 2차식 px는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생겼을 건데 p0이 마이너스이니까 쟤는 상수항을 알려줬겠지? 그래서 여기에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첫 번째 쓴 거예요. 이거 하나 썼어요. 이거 하나 썼어요. 이거 하나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p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a 마이너스 b는 3, p1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가 1이다 하면서 a가 2,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해서 px가 식이 세워지겠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p3이니까 따라서 p3은 13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79번 한번 고민해보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로 인수정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인수정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기본 문제가 바라는 거 얘들아 이거야. 이 보라색 조건들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x 대입한다. 나누는 식 거기 0으로 만든 x 대입한다. 그게 인수정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걸 살짝 응용하면 79번이 나오는 거고. 좀이 안 돼. 그래서 풀어야 돼. 손을 움직이고 막.
자, 이 문제 좀 어려운데 같이 해석 좀 해볼게. 일단 여러분들은 이 문제 딱 보면 3차 다항식에 있는 그 3차에다가 또 문제 풀 때 쓸 거야 라고 잘 체크해놔야 되고, 그럼 이제 가족권 x px-1은 x-6 p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요런 관계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얘들아?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모르는 애들이 어디야? 식 추측이 전혀 안 되는 곳이 어디지? px-1이랑 px 더하기 1이지, 그치? 얘네가 추측이 안 돼.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했어? 얘 앞에 곱해져 있는 얘에다가 뭘 만들어, 얘를? 그치, 얘를 0으로 만든다 했어.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짓 x는 0 대입하는 거고, 두 번째 하는 짓 x에다 6 대입하는 거야. 즉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x와 x-6이 중요한 거지, 이거는 px-1이랑 px 더하기 1을 가지고 막 뭘 해가지가 아니야. 쟤는 모르니까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앞에 있는 아이들이 0이 되게 만들어야 돼서 x가 0이랑 6을 대입해서 하면 뭐가 튀어나올 거야. 해보자. x가 0이야 해보면 이게 튀어나오지. 0은 -6 p1이라는 게 튀어나오니까 아 이거 p1이 뭐다, 0이구나가 튀어나오는 거지. 여기서 p1은 0이다 튀어나오는 거야. 이걸 찾는 게 핵심인 거지. 여기서부터 막 식을 막 찾아봐야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x는 6이야 하면 6p5가 0에다가 되니까 p5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족권에 대한 해석이야. 이게 가족권에 대한 해석.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P보다 앞에 곱해져 있는 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나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얘들아 잘 봐봐. 나조건이 이제 이게 대표적인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인수분해 이쪽에 이제 해석인데, p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어. 그때 몫은 모르겠어. 그리고 나머지가 2x8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때 우리가 가족권에서 찾아놓은 식을 잘 봐봐. 가족권에서 찾아놓은 식을 보면 이건 뭐 하라는 거야? p1은 0이고 p5는 0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을 찾았으면 원래는 뭘 하지? 대입을 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나조건에다가 식을 이렇게 세워놨으면 여기다가 얘네들은 대입이 돼서 뭔가 관계식이 나와서 해결이 되어야 될 아이들이야.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겨? 어디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느낀 거야? 여기가 하필이면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가 아닌 거야. 그치? 얘네가 그러니까 들어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이야. 그쵸? 그러면 누가 지금 거슬리는 거야? QX가 문제지. 결국에 이걸 적용하려면 이 식에서 가만 봤더니 얘가 문제야, 얘가. 그러면 저 QX를 저대로 두면 안 돼. QX 저대로 두면 안 돼. 어떻게 둬야 돼? 그러면 얘들아, 여러분들 QX 뭐라 둘래? QX 뭐라 둘까? QX 뭐라 둘 수 있을까? AX 더하기 B라 둘 수 있어. 이게 핵심이야. 어려운 문제들의 핵심인데 요런 거 이제 할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이야. 이게 항등식과 나머지 응용 문제들의 대표적인 아이인데, QX를 QX라 두지 않고 차수를 추측해서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보여줄게. 왜 AX 더하기 B인지. 이거야. 얘 때문에 그래.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라 했지. 여태까지는 이게 별 큰 어려움은 없었다면 저 하나 때문에 여기가 QX가 아니라 AX 더하기 B야. 자, PX가 3차 다항식이다. PX가 3차 다항식이야. 그러면 PX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잖아. 그치? 그럼 그래봤자 몇 차식이야, 여전히? 3차식이지 않을까? PX가 3차야. 그러니까 PX가 예를 들어서 뭐 PX가 뭐 AX 세제곱 더하기 뭐 BX 더하기 D라고 이런 식으로 막 생겼다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px 더하기를 찾는다 하면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는데 해봤자 차수는 여전히 3차 시기로 얘기가 됐잖아. 차수가 유지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여전히 3차야. 이거 3차다. 근데 나누는 식이 2차야. 그럼 몫은 당연히 1차야지. 그래야 왼쪽에 있는 3차 식이 완성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A가 B가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미지수 몇 개 뒀지? 1차식을 AX 더하기 B라 뒀으니까 미지수 2개네. 그쵸? 그래서 미지수 2개 찾으라고 여러분들이 가족권에서 조건 2개 찾았지.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여러분들은 P1은 0과 P5는 0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P1은 0과 P5는 0을 이제 쓸 거야. 대입하면 의미가 있겠지 이제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일단 정리가 해보시오. 여기까지 정리해보시오. 잠깐 한숨 돌리게 여기까지 정리해봐. 정리가 여기까지 됐다 하면 내가 이어서 풀이를 한번 혼자서도 풀어보고. 깨야 돼. 자, 그럼 뭘 해야 될까? 뭐야, 뭐 했는데 40분이다 내가? 뭐지? 자, P2는 0을 쓸 거야. 그러면 왼쪽 식에서 P1을 만들어야 돼서 여기가 P1이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야. 즉, 양변의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P1은 마이너스 1 하고 B 빼기 8입니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0이라서 B가 마이너스 8이구나 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글씨가 또 점점 위로 올라가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P5는 0이야. X에다 뭐 대입할 거야? 그렇지. 4 대입하셔야죠. X에다가 4 대입하시면 P5는 이 되면서 16 빼기 8, 7에 4A 더하기 B는 0이 되니까 여기서 4A 더하기 B가 0이네. 그래서 A가 2가 되네. A는 2입니다. B는 마이너스 8입니다가 돼서 PX 플러스 1을 구했네. 따라서 P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어떻게 생겼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2X 마이너스 8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8.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몫이랑 나머지가 똑같은 식이네. 신기하게 생겼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P4 값을 물어봤어.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한 거야? P4를 걸리면 3 대입한 거지. 좋아. 그래서 X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3을 대입하면 정답은 9, 6, 3,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가? 정답 마이너스 5점. 더하기구나. 마이너스 6.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나요? 정리해 보시고. 그럼 80번 풀고 끝낼게. 수업. 80번도 방금 나랑 했던 발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 흐름 한 번 더 이어가려고 80번 풀고 수업 끝낼게요. 1교시. 뭐지? 시간이 또 후딱 갔지? 뭐지?
80번 바로 같이 보고 쉽시다. 이 문제도 핵심 조건은 뭐야? 당연히 시작할 때부터 핵심 조건이 막 나오네. 최고차 개수 이번에도 알려줬고 친절하게 3차식이다라는 것까지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놓치지 말고 식색으로 가야지. 식색으로 가야지.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바로 이어지는 식을 봤더니 f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x-1의 완전 제곱으로 나누면 떨어진대요. 그래서 나는 몫을 qx라고 했는데 이거 qx라고 두면 안 돼요. 여기가 또 qx가 아니라 그럼 뭐라도 될까요 이번에? 왜냐면 봐봐 역시 마찬가지야. 아까 했던 접근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 fx가 3차야. 3차식에다가 상수 더해봤자 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진 않아. 그러면 걔를 요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 당연히 몫은 1차식이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1차식을 여러분들이 가정할 거다. 가정할 거야. 그러면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풀면 ax 더하기 b라 가정하면 돼. 근데 이 문제는 방금 문제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친절해. 최고차 개수를 뭐라고 알려줬으니까 2라고 알려줬잖아. 이게 진짜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을 ax 더하기 b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a가 아니라 뭐야? 2라고 가정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최고차 개수가 2라며 3차식이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문장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 보던 문장 아니야? fx 더하기 1이 x-1의 완전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 라는 그 평범한 그 문장이 여기 최고차 개수랑 3차식만 주어지니까 몫을 여기까지 알려주고 b만 찾으면 돼 여러분들. 그럼 b 찾으라고 밑에서 조건 뭐 하나 더 줬어. fx-1을 x 더하기 1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x에다 뭐 대입하는 거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고민해보겠지. 그래서 f-1은 1이다 라는 조건이 튀어나오니까 얘를 이제 요 위의 식에다 대입하는 거지. 위의 식에다 이렇게. 그럼 b가 나올 거야. b가 나올 거고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대입해보면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1 더하기 1이 4에 마이너스 2 더하기 b고 f-1이 1이니까 여기가 2네. 그러면 따라서 계산이 좀 더럽네. 2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b는 2분의 5가 나오네. 이렇게 됐네. b는 2분의 5가 나오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3차식 fx 구하라 그러네. 우리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구하고 끝내자. fx는 x-1의 완전 제곱에 2x 더하기 2분의 5에다가 빼기 1을 한 식입니다 라고만 하고 끝냅시다. 하고 실제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서 정리해서 답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계산해서 답 쓰면 이렇게 돼요. 시험 때 전개하시고 문자 풀 때 그냥 뭐 저 정도 해서 맞지 하고 끝내면 되는 문제.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7시 끝. 6시 55분이니까 7시 10분에 봐요. 7시 10분.